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무수영소 김재국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다른 영상 컨텐츠를 하나 더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상도 관망 관리 운영 관리자 자격증 1급을 보유를 했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물론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영상 교재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요약집이 있고 이렇게 하던데, 물론 지금 뭐 네이버에라든지 뭐 돈을 주고 하면은 학습 자료 좀 요약 정리해놓은 게 족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제가 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4번을 시험을 쳐봤지 않습니까? 1급을. 그러면 주관식하고 객관식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았던 문제들을 그리고 또 쳐봤던 문제들을 제가 또 기억하고 여러분들께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한번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좋은 취지로서 영상을 이제 방송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했는 공부 내용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한 내용이 있으면 또 참고하시고, 제 했는 게 다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보니까 유튜브 인강을 많이 꼭 필히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바쁘시다고 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거의 안 봤습니다. 근데 책만 달달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4번째 쳤을 때는 제 아시는 사장님께서 유추된 문제는 영상에서 많이 나오더라. 저 또한 그분 때문에 또 몇 개의 문제가 받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인강에서 나온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상소 관로 운영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제 책을 봐가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 책을 이제 보시게 되면 첫 페이지, 그렇죠, 목차 넘어가고, 자,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1페이지의 중간 쪽에 보시면 학습 내용에 보면은 상수도 생산, 공급 과정과 시설 분류에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 급수 시설,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로 정의한다 라고, 요거 여기에 밑줄 잡고 그 밑에 용어 정의 있죠. 용어 정의 뭐 치수, 이거 순서가 나옵니다.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객관식에서 이렇게 갈로 쳐놓고 이렇게 하는 객관식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순서와 그 다음에 뜻풀이는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치수는 자연에서 물을 받아오는 거고, 그 물을 저수를 시키고, 저수댐 같은 거죠. 도수관을 해서 정수장으로 가는 도수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수를 해서 이제 우리 배수지가 있으면 송수관입니다. 이거는 관이고, 그리고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급수, 우리 가정에 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도수 2페이지 보면은 요 밑에 부분에 보면은 도수시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됩니다. 도수시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치수시설에서 치수된 원수를 정수시설까지 끌어들이는 시설로 도수관 또는 도수거, 펌프 시설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또 객관식이 되어 있어요. 도수관 이렇게 되어 있고, 도수거 이렇게 비워 놔놓고 채워 넣는 객관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중간 쪽에 보면은 2번 관로 2번 상도 관로 시설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가 있죠. 1-2 그림 1-2 표를 숙지하세요. 자, 시수장 아까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도수관, 그다음 여기에 정수장, 여기 오면
송수관 되어 있죠. 이렇게 배수지, 배수관, 급수관, 가정. 여기도 객관식이 됩니다. 객관식에서 요걸 비워놓고 뭐가 들어갑니까? 라고 또 이야기 물어봅니다. 자,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 읽어드리지 못해요. 제가 중요한 거 위에 보면 시설의 특징에 보시게 되면 여기 관련 도서시설 노선은 시가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긴급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그 후속 과정인 정수뿐만 아니라 가정, 급수까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복서나 안정화 대한 검토입니다. 복서나 안정화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속시설에 보시게 되면 매돌과 점검구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점검구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주관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외울게. 매놀은 800mm 이상, 점검구는 800mm 미만. 자, 요거 미만 이하 여기에 대해 색깔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공기 밸브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죠. 공기 밸브. 근데 이게 보면 참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1급은 1과목에서 12과목을 치고 그 다음에 주관식, 객관식이 있고 2급은 1과목에서 14과목까지 있어요. 근데 그게 대한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책 내용 1과목에서도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뒤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일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자, 공기밸브가 뭐냐면 설명을 읽어보시면 내용을 읽어보는데 공기밸브가 뭐냐면 저희 누수하면서 보게 되면 큰 대형 관로에 보게 되면 점검구 박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위에 돌출로 나온 공기 밸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밸브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공기 밸브 A, B, C 다 읽어보셔야 돼요. 뭐가 나면 관로의 돌출 상단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관로의 종단 도상에서 돌출 부위 상단에 설치. 잘 배워요. 상단 요게 헷갈리게 나옵니다. 요거 객관식이 나와요. A, B, C 이래가지고 요런 문제들이 보면은 거의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경이 400 이상 급속 공기 밸브하고 쌍구 공기 밸브 급속. 그 다음에 350mm 이하 요것도 하죠. 이하 미만 요런 거 잘 속으시면 안 돼요. 요런 거 숫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수관 접합점. 그러니까 5페이지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객관식으로 나와요. 도수관 접합점. 이 뭐냐면 주로 관로의 수압을 조절할 목적으로 원형 또는 각형의 콘크리트로 된 콘크리트로 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자, 요거 접합정일에서 주관식으로 한 번씩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신축이용관 요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축이용관이 뭐냐면 신축 배관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나오죠. 신축 배관이 아닌 20m에 30m 하나에 설치를 하고 이것도 수격 현상 소충격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20m에서 30m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되는지 요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조정지라는 것도 한번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조정지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일종의 배수지가 있지만은 일종의 배수지.
와 같다. 계획 수량의 수량 1에서 10시간분. 자, 이렇게 5페이지에 조금 알아두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6페이지에는 6페이지에는 2번에 보시게 되면 시설 특징과 설치 조건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요 배수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배수지. 자, 네이버에 배수지 검색을 하게 되면 수지 나와요. 가수 그 수지 나옵니다. 그 배수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설치 조건. 요 용량은 시간 변동 조정 용량. 시간.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적겠습니다. 시간 변동 조정 용량. 그 다음에 기상시 대처 용량. 그 다음에 소화용수량. 객관식 나오죠. 그 다음에 2지 이상, 2필지 이상, 2개 이상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배수 본관. 자, 7페이지에는 배수 본관에서 원칙적으로 급수관을 분기하지 않는다. 요거를 조금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수 본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수 본관. 자, 누수를 하든 설비를 하시는 간에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동안 저도 이 책을 공부를 하기 전에는 배수관에 대해서는 하수관이라 생각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뜻풀이가 다르죠. 이제 상수 가망 시험을 하게 되면 배수관은 급수 메인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인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 상수와 이 공부하기 때문에 하수관은 잘 나오잖아요. 상수 수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페이지에는 여기 밑에 표 1-1 가마 밸브 여기 설치 위치. 자, 가마 밸브는 다 잘 알고 계시죠. 높은 수압을 낮은 수압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부속 장치다. 요 표를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 7페이지 뒷장 넘겨보시게 되면 8페이지 위에 상단부에 보면은 소화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 뭐냐, 객관식. 자, 소방 거리는 이렇게 보면 100m에서 140m에 한 개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수평 거리로.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당구 소화전, 쌍구 소화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50mm는 당구, 300mm는 쌍구 소화전을 설치한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표가 있죠. 표 비슷한 게 있단 말이죠. 시설의 특성과 급수 방식에 대해.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급수 방식 이렇게 된 표 있죠. 직결식, 저수조식, 직결, 저수조, 변경식. 여기서 요 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요 밑에 글자죠. 직결급수를 위해서는 배수관의 최소 동수압은 3층을 기준으로 200 pKa 2.5 2kg라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되고, 자, 4층은 2층은 얼마? 200, 4층은 250, 그다음 5층은 300의 수압이 최소 필요하다. 최소 동수압.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뒤에 보면은 최소 동수압이라는 최소 동수압. 동수압은 저는 그냥 일반 수압을 동수압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9페이지 오면은 별로 없는데 시험에 나오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식으로 3개가 나옵니다. 분수전, 지수전, 급수전. 자, 분수전은 쉽게 생각하면 설계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면 분기세들이라 생각합니다. 분기세들 또는 세들 분기를 합니다. 세들 분기. 이게 뭐냐면 큰 대형 배관이 예를 들어서 100mm 배관이라고 수도 배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갑자기 뭐 여기서 배관을 딸 수 없을 경우에 공기라든지 뭐 다른 배관을 뽑아내가 있는데 관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서 구멍을 이렇게 홀카타로 이렇게 부단수로 홀카타를 냅니다. 홀카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밸브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구멍을 내고 딱 뽑으면 물이 올라오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누수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번씩 하냐면은 옥내 누수에 소화전할 때 부디경에 공기를 걸 데가 없을 경우나 가스를 주입할 데가 없으면 분기세를 한 번씩 넣습니다. 그 다음 지수전은 뭐냐면 이렇게 배관 도중에 설치를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땅바닥을 지나가시면 안 될 겁니다. 거기 보면 한 요 정도의 크기로 한 뼘의 크기로 원형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뭐 앞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지수전, 제수변, 급수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아, 지수전이 뭐구나. 배관 도중에 이 물을 잠그는 밸브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전이 뭐냐면 배관의 말단, 메인 배관 말단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배수, 물을 빼내고 그 다음 이토시킬 때 필요한 밸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관식으로 다 나와요. 자, 10페이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1번 유량, 유소, 수압 등 수리 조건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도성수가 항상 동수경선 이하가 되도록 설정과 항상 정함이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접합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접합정. 주관식. 접합정이 뭐냐면 아까 여기 콘크리트 접합정 아까 이야기했죠. 원형 또는 사각형의 관로의 수압을 조절. 목적. 접합정이다. 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는 도수관의 계획 도수량은 계획 치수량을, 그 다음에 송수관은 계획 송수량, 그 다음에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으로 관경을 결정한다. 관경에 결정하는 요인이죠. 요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도송수관의 평균 유속은 자연유화식 허용 최대 한도를 초당 3m 좀 숫자를 참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소 한도는 0.3. 이 이야기는 뒤에 많이 나옵니다. 왜 최소 0.3이냐면 모래, 입자, 침강을 방지하는 최소 요 글자가 있습니다. 요 말이 뭐냐면은 최소 유속이 이 정도 돼줘야지만 배관에 흘러간 이물질이 흘러서 쉽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번에 이제 관로 운영과 유지관리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도송수 시점과
종점의 수량, 수압, 수위, 수질 등의 운영 정보를 원격 감시로 상시 감시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뒷장에 보면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지금 이야기합니다. 12페이지 위에 보시게 되면 관로의 매설의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반경, 여기 잘 나오면 반경 900mm 이하는 120cm, 그 다음에 1000mm 이상은 150cm. 요거 객관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배수 간의 유지 관리. 여기 보면은 지금 뭐 Q, 그 다음에 큰 Q, 그 다음에 Q24, 그 다음에 K.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 뒤에 뜻을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 뒤에. 이건 뭐냐? 객관식으로. 이번 23년 12월달 마지막 나왔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찍었는데 맞았는 것 같아요. 이걸 알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나온 이야기 있죠.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 동수압. 자, 이 동수압이라는 게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동수압의 뜻. 그 다음에 최소 동수압은 150 kPa 1.5. 최대 정수압은 정수압이죠. 최대 정수압. 동수압이에요. 최대 정수압은 700 kPa. 자, 쉽게 생각하면 1.5, 7.5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는 7.5, 최소는 1.5.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그 밑에 문제죠. 좀 전에 아까 최소 동수압 3층은 얼마? 3층은 200. 그냥 이제 4층은 250, 5층은 300. 다 이제 몇 번 떠들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보면 밑에 쪽에 보면은 상토의 대표 수질 지표로 탁도와 잔류염소를 들 수 있으며 먹는 물 기준은 상탁도는 얼마? 먹는 물은 항상 뭐 0.5 NTU.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0.5 NTU 주관식. 저도 이렇게 뭐 남들 앞에서 시험 문제 하려고 제가 뭐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참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참 오지랖는 행동이지만 좋습니다. 남한테 이렇게 해주는 자체가 어느 날부터 좀 좋게 되더라고요. 자, 13페이지에서는 수요자까지 이송 거리가 먼 경우에는 제염소 시설을 배수지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제염소 투입에 대해서 나중에 뒤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배수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배수관. 자, 배수관 유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 공공도로에 부설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수관은 도로에 부설 원칙. 그 다음에 배수 공간은 뭐야? 배수 공간 메인은 도로 중앙. 그 다음에 배수 지관은 뭐죠? 배수 공간에서 다운 지관은 도로의 이제 인도 쪽, 가해 쪽을 이야기합니다. 가해 쪽 차도의 편도 측에 하는 것이 좋다. 다른 지하 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 부설 시 사고 예방 및 유지 보수 편을 위해서는 신설관과 기존 매설 간의 이거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격은 광경. 요것도 시험에 합니다. 700mm 이상은 50cm.
700ml 이하는 30cm. 자, 50, 30. 700ml 이상은 50, 700ml 이하는 30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자, 관의 매설 깊이는 동결 심도보다 깊게 한다. 요거 낮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 문제가 헷갈리게 나와요. 자, 밑에 갱생과 갱신 공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면은 자, 14페이지는 손실 수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손실 수두. 손실 수두는 뭐냐면 배관이 이렇게 꺾어지는 엘보 부분에 여기에 부딪히면 수압이 줄어들겠죠. 이거를 손실 수두라 얘기합니다. 저도 이거 찾을 때 다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제가 이야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손실 수두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도 주관식에 한번 나왔어요.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생기는 마찰, 충격 등 손실되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 표 요거는 이제 한번 외워두시면 그냥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는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급수 설비는 수요자의 재산이며 수요자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급수 설비를 유지해야 하나 수도 계량기 압종 누수가 발생하면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있으므로 책임 한계를 정해 조치하여야 한다. 대지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누수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담벼락 위치로 밖에 나가 있는 거하고 안쪽이 집 안에 있는 거입니다. 이게 각 시도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15페이지 중간 쪽 밑에 쪽에 되면은 급수관 분기 천공시 천공시 구멍을 뚫을 시 배수관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배수관의 내면에 코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포막이 방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공담요를 천공담요 방식 등을 방식하기 위해 링크랩을 설치한다. 링크랩이 나옵니다. 링크랩을 설치한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링크랩. 그 다음에 분기되는 급수관의 방향이 50 위할 때는 천공기. 자, 50mm면. 그 다음에 80mm 이상일 때는 T자형. 자, 요거 이야기예요. 요 세 가지가 여기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여기 있는 거 객관식 나옵니다. 15페이지.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는 제가 봐서는 표 1-3 숙지하세요. 자, 제가 또 어제 다 공부를 또 밤에 또 다 해놔놨습니다. 자, 17페이지에는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뭐 생물막에 대해서 나오고 생물막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슬라임 요거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도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스케일은 요 뒤에 보면은 뜻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하면 슬라임은 일종의 물때라고 생각해요. 물때. 그 다음에 스케일은 CA 칼슘 CA 나다 무조건 그리고 급수관보다 급탄간의 스케일이 많다. 스케일 급탄간보다 급수관보다 급탄간이 많다. 자, 그럼 무조건 스케일입니다. 요거 두 개 주관식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자연재해 및
파고 대체 있죠, 그죠? 요거 밑에 뭐 쭉 나와 있죠. 이거 객관식 나옵니다. 객관식.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출수 급수 불량 예방 및 대책. 자, 이거 뭐냐?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자, 나머지 거는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는 밑에 보면 오접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접합.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오접합. 오접합이 뭐냐면 뜻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상수 계통과 오염원을 통해 오염된 물이 상수도 계통으로 유입 될 수 있는 오염원과의 모든 연결 말한다. 자, 오접합 주관식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상수 계통에서 다른 배관을 잘못 연결해가지고 이 상수물로 들어간다. 잘못 접합이면 오접합 주관식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는 중간에 오면은 중점 관리 지역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또 뒤에서 언급이 됩니다. 중점 관리 지역. 한번 읽어 보시고 22페이지도 그렇고 이제 23페이지에 기본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이 차에 보면은 관망 정비 계획,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지 관리 계획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우리 상수도 관망 관리 자격증이 이게 뭐냐면 블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그걸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블록 시스템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요 뒤에 정의가 돼 있어요. 자, 블록 시스템의 개요 무조건 나옵니다. 일본 니카타 현에서 1964년에 대지진으로 일어나서 복구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는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를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뭐 6.25 끝나고 이럴 때는 수도를 그냥 쭉 가서 막 따주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일본도 그랬는데 이제 격자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도를 이제 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이제 블록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 돼 있어요. 자, 밑에 보면은 2번에 블록시스템 구축 효과에 이렇게 되면 밑에 보면은 상도 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그 밑에 적절하게 감시 기기를 설치하여 수운영 정보를 유량, 수압, 유향, 수질 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블록 시스템은 유량, 수압, 수질, 수향, 냄새에 대해서 유량과 수압, 수질이 중요한데 요건 나중에 있는데 요게 세 가지가 가장 중점적인 목표이다. 자, 그게 객관식이 나오는데 그 밑에 요 나오는 25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 위에 상단까지 이제 거기 객관식이 나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내용 객관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비상시 대책, 바로 밑에 보면은 비상시 대응 능력에 대해서 서술했지, 그죠? 불러간 상황이 융통할 수 있으므로 재해나 사고 등의 대처가 용이하다. 요 밑에 그거를 이것도 뭐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표 1-6 뭐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이렇게 하죠. 이거는 그냥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다. 자, 쉽게 얘기하면 대블록은 어디서? 정수장에서. 자, 중블록은 이제 가압장에서. 자, 대블록 정수장, 중블록은 가압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더 떨어진 요거는 25m 폭을 가지고 있고, 하천, 복개천, 철도 등 여기서 이제 가압장하고 이제 8m 이상 이제 소블록이죠. 여기 이제 8m 이하. 조금 헷갈립니다. 거기서 여기는 급수전 1500에서 5000개 포함. 그 다음에 소블록 5개에서 10개 포함. 요 내용을 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쪽에 27페이지에 그림 1-8. 자, 이거 100%나 객관식으로 나오고 주관식으로 나와요. 객관식으로 많이 나와서 몇 번 나와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 틀다 마지막에 붙었어요. 자,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중앙에 뭐 화살 표시가 돼 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 몇 개를 지웁니다. 지우고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뭡니까? 2개.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은 여기도 뭐 사전 블록 고립공사 요거 지워가 없애고, 그 다음에 블록 적정성 여부 요거 없애가. 여기서 뭐 들어갑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나오더라고요. 표 외우셔야 돼요. 자, 29페이지.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 계획의 개혁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요 밑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법적 근거를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 밑에 환경부 장관 상수도 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 수도 사업자 쭉쭉쭉 나가죠. 1번, 2번, 3번, 4번 요 객관식 나와요. 1번 보시면 1번, 2번, 3번 매개 있는 무조건 객관식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이거 나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은 해서 말로 해서 지자체. 그 다음에 뭐 화살 표시된 거 있죠. 관로 안에 환경부. 객관식으로 나오면 객관식. 신발한다고 더럽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 먹는 물 기준 또 나오죠. 먹는 물 기준 0.5 NTU. 저도 아직 머리 남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pH는 5.8에서 8.5. 이것도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잔류염소 4.5. 무조건 이 세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쪽에 보시면 32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자, 요거는 좀 중요하게 적을게요. 법정 수도 꼭지 수질 검사는 몇 개? 6개입니다. 자, 아까 위에 이야기했는 요거를 포함해요. 탁도, 잔류염소,
일반 세균, 총대장균, 대장균, 총대장균 이거도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총대장균 뭐라 하는가 하면 대장균의 척도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지만 대장균의 척도가 뭐냐니까 총대장균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뭐냐면 그 밑에 게 중요합니다. 월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까 나왔죠? 중증관리지역. 중증관리지역은 뭐냐? 2회. 요거를 비꼬아서 또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이거는 제가 문제를 받는 내용들을 적는 겁니다. 자, 이거 주관식으로 나와요. 세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내 유속을 이게 저는 보니까 와 뒤에 또 공부하면 이게 1.0 뭐 헷갈리면 저는 0.9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세척의 효과는 무조건 1.0이다. 세척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응급 조치 및 비상급수 급수 계획 요거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사고 상황 파악 즉시 학교 병원 대형 수도 사업자 등 취약 계층 및 단행급수 요거 밑에 1, 2, 3번 요거 있죠. 요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구 대책에서도 나옵니다. 객관식 나와요. 관내 오염 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통수 뭐 요거 할 때 복구 대책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예요. 자, 오늘 33페이지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3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34페이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33페이지까지 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핸드폰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용량이 너무 크면 많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에 뭐 하려고 하는데 요 내용 하는데 1시간 딱 40분이 걸리네요. 하여튼 제가 공부한 내용 위주로 설명해드린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더 보충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합격을 해드리기 위해서 대신 시험을 못 쳐드리나 이런 걸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